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작년에 12월 달 모의고사였죠. 원래 11월 모의고사인데 경기도 교육청 해킹 이슈 처음 봤습니다. 해킹 이슈로 한 달이 미뤄져 버려서 약간 역대급으로 밀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등급컵도 좀 박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그래도 1등급 한 80점에서 84점? 아니 84에서 88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등급 한 84에서 88 정도 나오면은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저리 써놓은 게 있는데, 이 강의 영상의 목적이 일단 풀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냥 누워서 편하게 뭐 보라고 만든 강의이기도 한데, 너 한 문제 한 문제씩 그냥 스킵해가면서 좀 봐라 라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이디어, 이제 제가 수학을 실제로 풀 때 뭐 예를 들어 수능 100점 맞은 사람은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 어떤 순서, 어떤 과정을 가져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실전처럼 제가 말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나 EBS, 뭐 메가스터디 뭐 이런 데서 해설 강의 굉장히 많죠. 해설 강의 많으니까 엄청 막 심도 있는 해설을 원하면은 해설 강의를 여러 번 다시 보면서 그 강의를 수강하는 게 더 좋고, 제가 올려놓은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냥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보고 해석해서 실제 시험 볼 때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어떻게 떠올려요? 라고 물어보면은 누군가는 이제 대답을, 이거는 연습을 해서 떠올리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안 떠오르면은 공부가 부족한 거야. 뭐 좀 같은 말이죠. 연습량이나 공부량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이거는 솔직히 수학적 머리가 없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지금 요즘 형태로 나온 것들은 솔직히 노력해서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문제를 써놨는데, 이거 21번, 19번, 29번 얘네들은 그냥 노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노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계산 노가다, 아니면은 충분한 기출문제 반복을 통해서 완전한 노가다를 통해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딱 솔직히 말하면은 20번하고 30번은 머리를 좀 많이 썼어야 돼요. 머리를 좀 썼어야 되고 최상위권 기출들을 많이 풀어봤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순서는 20번이 1등, 30번이 2등, 21번이 3등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등수가 의미가 없긴 해요. 근데 요 세 문제 딱 썰리고 한 문제 실수로 틀리면 1등급 나올 정도다. 요즘 수능 트렌드가 요렇다라는 걸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 기조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긴 해요. 수능이란 거는 갑자기 미친 듯이 어렵게 내버리면 그만이고, 아니면은 또 엄청 쉽게 내버리면은 물수능 되면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아하니까 애들 수준도 그렇고 계속 수능이 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학은 한없이 쉬워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계산량으로 밀고 가는 순간 하위권 학생들도 노가다를 엄청 해서 열심히 풀면은 맞을 수 있는 4점짜리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4점짜리 문제가 상위권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시간을 배분해야지만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번에 나왔던 수, 수능 15번 문제 중에 그 수열 노가다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2에 n승 해가지고 막 찾아내는 문제들인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었냐면은 뒤에 종이 큰 거 있잖아요. 연습장 뽑아서 그냥 1부터 시작했습니다. 1부터 시작 안 했고 2부터 시작했군요. 2부터 시작해서 이건 246 막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서 쭉쭉쭉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127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127개 안에는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풀다 보니까 64가지 보다 한 칸 적은 63가지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범위가. 그러면은 수능장에서 이거를 상위권 애들이 풀었을 때 4점짜리 거의 제일 어려운 수열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수능에. 근데 요걸 푸는데 상위권이 한 5분 걸렸다 칠게요. 5분. 근데 하위권이 7분 걸리면 풀 수 있어요, 사실. 이 차이가 무슨 걸 의미하냐면은 그냥 문제 자체의 변별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요걸 이해한 학생들은 조금 진짜로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건데, 아직 예비 고3 친구들 중에 안 풀어본 친구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풀어보시면 알 겁니다. 요즘은 이런 기조다. 그냥 노력이 중요하다. 요즘은 노력이 중요합니다. 계산을 얼마나 누가 더 많이 그냥 꼼꼼히 하냐, 이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아주 희소식이에요.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머리가 솔직히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아도 수능 때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나온 그 수능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더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시작할 건데 1번부터 천천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2배속으로 10초 스킵 버튼 이렇게 따다다닥 누르면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1번 루트 안에 이제 루트 2가 있으니까 뭔가 2로 통일해주고 싶은 느낌도 들고, 얘를 이제 2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누기 2의 2분의 1이다. 요거까지 해주면은 2분의 3 빼기 2분의 1을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4분의 1이 나옵니다. 1번 문제는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x는 1값 나왔기 때문에 f'1은 몇이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2x 써주고 1 대입을 해주면은 5가 나옵니다. 여기도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3번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으면은 2 더하기 14에서 16을 찍었을 거고, 이게 충분히 훈련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2 놓고 A 놓고 B 놓고 14 놓은 다음에 D, D에서 등차가 증가하는구나 놓고 풀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었든지 맞았으면 상관없는데, 요런 거 뭐 빨리 풀었다고 더 수학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저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점검을 해보긴 합니다. 근데 등차 수열을 이루었기 때문에 몇 칸 갔는지 세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갔기 때문에 D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플러스 12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D를 4로 놓고 하면은 A의 값이 6이 될 거고 B의 값이 1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6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등차 중앙 이루겠구나 하고 16 쓰고 넘어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막 빨리 풀었다 해서 수학을 잘한다, 이건 전혀 아니니까 안심하고 천천히 푸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좌극한, 먼저 좌극한부터 구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좌극한 나왔죠? 4네요. 우극한 구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우극한 2네요. 그러면은 답은 4 더하기 2 해주면 되겠죠? 4 플러스 2는 6.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마킹 잘해야 돼요. 이런 거 실제 시험에서 풀 때. 여기까지는 아직 특별한 아이디어 없이 그냥 쭉 넘어갑니다. 실제 시험지 놓고 이제 제가 비포에다 푸는데 계산 그냥 뚜두둑 풀면서 넘어가서, 이 문제 푸는데 목표는 50분을 항상 잡거든요. 제가 50분을 잡는데 50분보다 더 걸린 것 같아요. 문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웠다,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 문제에서는 틀린 사람이 있어요. 5번 문제를 틀린 사람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럼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겠죠? 주기성을 확인해야 되니까. 혹시 탄젠트 그래프 모르면은 이 영상 끄시면 됩니다. 그냥 끄고 공부하러 가세요. 이거 보고 있지 말고. 자, 여기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5파이까지 다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줬는데 5파이에다가 이렇게 그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를 그린 학생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y는 2가 만나는 거 몇 개냐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인데 이걸 6개 체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았을 거야 아마. 이거 무의식적으로 쓱쓱쓱 풀다가 방심했으면은 폭발해버립니다. 3점 중요해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연립하는 문제죠. 연속성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은 연속이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기보다는 기계적으로 그냥 위아래에다가 이거나 3b-1을 대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미분한 개수들 바로 넣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는 이렇게 넣어서 풀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셔도 되긴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푸셔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거는 뭐 수학적 의미를 찾아서 엄청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모의고사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따가 객관식 번호 보고 추론하는 것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b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b가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여기다 이제 딱 넣어주면은 a가 2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둘이 계산해주면은 a 더하기 b는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하나 팁인데 1 쓸 때도 그냥 1 쓰지 말고 이렇게 플러스 1 써버리면은 답지 체크할 때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해요. 약간. 그리고 7번 보면은 7번은 요거 이거는 이제 미분한 거를 줬죠. 미분한 거를 줬고 여기다가 이제 함수 값을 줬어요. 그럼 이거는 완전 센이나 개념 원리 뭐 정석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 원래 함수를 적분해서 부정적분 상수를 구해야 하라 라는 문제인 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요거까지 7번까지는 딱히 큰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적분을 했죠. 근데 1일 때 1을 지나기 때문에 1 빼기 3 플러스 c가 1. 그래서 c는 3이 됩니다. 원래 함수가 나왔죠. 원래 함수는 이렇게 될 거고 극대 극소를 어디서 갖냐를 찾으라는 건데 저 미분한 함수가 3x로 묶이고 미분한 함수가 x-2 이렇게 묶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0을 가질 거고 얘는 2를 가질 건데 3차 함수 개형이 어떻게 생길 거냐 쭉 올라갔다 내려가는 즉 여기서 0일 거고 여기서 그 x값이 2를 가지겠죠. 그래서 극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지점 여기가 이제 극소예요. 극소이고 여기가 이제 극대가 됩니다.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언급할 게 혹시 0하고 2 중에 어디가 극대극소인지 몰랐으면 이제 반성을 하고 공부하면 되지만 만약에 실전에서 갑자기 뭐야 하면은 그냥 두 개 다 넣어보면 돼요. 두 개 다 값을 넣어보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0을 넣어볼게요. 0,3을 지나겠죠? 0을 넣으면은 2를 넣어보면은 2를 넣었을 때 8 빼기 12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봅시다. 두 개를 봤는데 어디가 더 극소 같아요? 값이? 무조건 작은 게 극소예요. 왜냐? 극값에서 두 개 줬는데 작은 게 극소고 하나는 극대겠죠? 그래서 이 개형을 못 그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지금 엄청 쉽게 나와 있는 기본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언급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극대극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것도 약간 노력의 영역이죠. 대입을 다 하는 거예요. 대입하고 계산하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대입하고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풀면은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추천하긴 해요. 공부를 해서 생각하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직접 공부를 해놓는 게 베스트긴 한데 시험 때 1점이라도 더,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더 맞고 싶을 때 강제로 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소 시험 볼 때 시간 재서 푸는 것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대입해서 푸는 게 나쁜 거라는 생각은 일단 버려야 돼요. 대입해서 풀어도 맞추면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수학자 할 건 아니잖아요. 수학자 해가지고 엄청난 뭐 고귀한 의식을 치러서 막 교육학에 대한 막 신념을 퍼뜨리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학생이면은 점수 높은 게 장땡이다.
그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나중에 수능 28번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해설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아직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다 지우고 있어요. 이거 할 때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계산해서 풀었습니다. 계산 값으로 때려 넣어서 풀었는데 제가 그래프를 못 그렸어요. 그거 그래프를. 시험장에선 그래프를 못 그렸는데 답이 객관식이니까 나왔으니까 넘어갔어요. 일단은. 시간이 부족할까봐 넘어갔는데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프 해석해서 요거 나온 거 찾아서 다시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일단 안심을 가질 수 있죠. 계산해서 값이 나왔으니까 개형을 추론을 거꾸로 한 거예요. 저는 나중에는 계산 값이 맞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긴 합니다. 7번에서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일단 조금만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8번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일단 문항은 10번씩 해가지고 끊어서 출발을 할 거긴 한데 한 14번까지만 해설을 하고 영상을 끊고 다시 조금 더 하나씩 천천히 해설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전체 영상을 한꺼번에 올리면은 어차피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만약에 이 문제 한 문제라도 이 영상들을 봤을 때 도움이 되면은 다행이에요. 그냥 진짜 다행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 개형을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변동하겠죠. m 값에 따라서 평행이동이 된다는 뜻이고 어디까지 될지는 몰라요. 자연수 m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예요. 점점 지나갈 건데 이게 1, 4분면에서 교점을 갖게끔 만들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어떻게 푸느냐? 그래프 안 그리고는 모르겠어요. 그래프 안 그리고는 저도 그냥 순수하게 대입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방금 나왔던 이 7번처럼 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대입을 때려 박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요거는 1사분면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해석할 때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이렇게 지나는 거랑 이렇게 지나는 거 어떻게 푸느냐. 어쨌거나 여기서 만난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x 값이 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값이 이 파란색 값보다 위에 있어야지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했다고 치면은 이렇게 된 거에 절편을 찾아볼게요. 절편은 0,2가 될 거예요. 왜 0,2가 되느냐? 2의 x 기본형이 뭐예요?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0,1을 지나는데 거기다 더하기 1이 됐으니까 위로 한 칸 평행이동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이런 느낌인데 똑같은 느낌인데 한 칸 올라갔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이제 이쪽쯤에서 만났을 때 여기는 몇이 될까요? m 넣으면 됩니다. m을 넣는 게 아니고 x에다 0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16분의 1 곱하기 2의 m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뭐보다 크면 되냐? 2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의 m은 32가 되겠죠? 그럼 m은 최소 6 이렇게 5보다는 커야 돼요. 5보다는 커야 되는데 값이 뭐예요? 최소 값이니까 6 이렇게 뽑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문제. 자, 9번 문제는 진짜 차라리 8번이 더 어려웠고요. 괜찮습니다. 9번에 이거 코사인 세타로 바뀌는 걸만 체크하면은 이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곱하기 여기 있는 이 탄젠트 이것도 확인을 할 때 탄젠트의 방향이 풀풀일 때랑 마마일 때는 부호가 안 바뀌죠. 그래서 탄젠트 각도가 이렇게 세타가 있었을 때 다시 그려드릴게요. 탄젠트 각도가 이렇게 세타가 있었을 때 파이만큼 이렇게 돌아서 왔어요. 돌아서 오면은 이만큼 전체가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래도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랑 같기 때문에 그냥 탄젠트 세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를 탄젠트 세타라고 바꿉니다.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양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이 완성이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얘를 1 사인 제곱 세타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2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그래서 3분의 2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3분의 2까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학습을 했는데 막혔다, 바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영상 끄고 1학년 거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지금 찍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속도가 느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2배속해서, 제가 찍는 속도는 느리지만 2배속해서 보면 돼요. 아마 4배속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완전 기본 패턴이죠. 이거 센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완전 기본이에요. 이거를 상수 취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빡 해야 돼요. 상수 취급을 못했다, 이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이 문제를 상수 취급을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뜯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면 바로바로 넘기시고 강의를 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스피드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상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함수 미분을 해볼게요. 음함수 미분을 할 건데, 그러면은 fx는 x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 ft dt죠. 이건 이제 재수생 전용이에요. 요걸 이제 dt에 대해서 미분을 일단 할 거예요. dt로 미분하면서 얘를 dx dt로 놓고 이 친구 자체를 그냥 통째로 놓을게요. 이렇게 ft dt에서. 근데 요걸 이제 벗겨낼 거니까 미분하면은 음함수 미분해서 이렇게 벗겼다고 칠게요. 만약에 이제 무슨 짓을 해야 돼요?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요거에 있는 기울기 접선 하나 구해야 되니까 약간 망하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이 x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면서, 이것도 심지어 적분도 이게 맞지도 않아요, 미분이. 그래서 음함수 미분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미적분을 배웠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게, 사실 요즘은 그냥 수투 이렇게 빡 있고 뒤에 이제 선택 문항 가서 미적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였지? 이런 거를. 지금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와서 괜찮은데, 뒤에 그 30번 문제처럼 막 이렇게 인테그랄하고 dt랑 한쪽은 x로 줬는데 한쪽은 dt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다 보면은 이게 미적분에서 나왔던 음함수 미분인지 뭔지 진짜 막 섞여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주기 때문에 굉장히 풀기 편하다. 어쨌거나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상수 취급을 하면은 a라고 놓을게요. 보편적으로 a라고 많이 놓으니까. 그래서 fx는 x 플러스 a라고 놓습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2에다가 이걸 이제 t로 생각을 해서 t 플러스 a dt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요거 자체에서 적분을 했을 때 2분의 1 t제곱 플러스 at에 2부터 0까지 넣는 거죠. 그러면 몇입니까? 요거 값이?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2 플러스 2a가 될 거고, 이거의 원래 값을 우리가 상수 a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 그러면은 fx는 여기서 끌고 오면은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문제에서 뭘 물어봤나요? f3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f3은 1 써주면 됩니다. 일단 10번까지는 이렇게 마칠 수 있겠고요. 뒤에 문항을 한 2개 정도 더 가볍게 해설을 하고 영상을 한번 끊고 다음 영상부터 이제 잡담 없이 엑기스로 쭉쭉쭉쭉 밀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공비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제가 이 문제를 보는 순간에 A3는 AR 제곱이라고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냥 전부 다 세팅을 했어요. 저는 AR 세제곱 더하기 AR 4제곱은 2, AR 5 더하기 AR 6, 그 다음에 3, AR 7 플러스 AR 8 이렇게 놓고 풀었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 잘 몰랐어요. 그냥 처음 푼 방식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 풀 때 접근을 이렇게 했다. 자, 보면은 접근한 순간에 이렇게 쭉 놓고 잠깐 봅니다. 위에를 잠깐 봤더니 A3로 묶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묶기 시작해요. AR 제곱으로 묶으면은 1 플러스 R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뭘로 묶을 수 있냐면은 AR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AR 제곱. 근데 AR 제곱으로 묶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AR 5제곱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AR 5제곱으로 묶으면은 1 플러스 R이 되겠죠. 이렇게 묶었어요. 실제로. AR 7제곱으로 묶었더니 1 플러스 R이 됐어요. 이거 1 플러스 R 양수라고 했으니까 다 날려야겠다 하고 딱 날려줍니다. 날려주고 깨닫게 된 거는 이거 AR 세제곱인데요. 그 다음에 날려주고 깨닫게 된 거는 AR 세제곱은 2AR 5제곱 더하기 3AR 7제곱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고 치환을 써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조금 한 번 더 날립니다. 이거를 R제곱을 한 번씩 더 날리면은 A는 2A R 세제곱 더하기 R 세제곱으로 날렸구나. R 세제곱으로 날려서 제곱 그 다음에 3AR 4제곱 이렇게까지 뽀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양수라고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다 관계없이 A도 날릴 수 있어요. A도 한 번씩 더 날려봅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이 싸했어요 여기서. 이거 보는 순간에 요거를 제가 딱 시계에다 이걸 쓰자마자 눈으로 보다가 옆에 거를 바로 풀어 갑니다 그냥. 이거 보는 순간에 계산이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옆으로 갑니다 그냥. 그래서 옆에 걸 풀고 뭐지 하고 다시 돌아온 거긴 해요. 실제로 풀 때 순서가 문제를 이렇게 풀긴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한 15초 20초 정도 걸리긴 하겠죠. 근데 얘가 제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이번에 고1 11월 모의고사인가 거기 19번에 R 4제곱 그 A 4제곱이 나오거든요. A 4제곱 이거 조립제법 써가지고 조립제법 써서 A가 2가 나오는 인수분해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와 이거를 어떻게 기억해내냐, 그러니까 기억해낸다기보다는 이걸 계산을 진짜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거 이후로 이 문제를 풀었어요. 제가 고1 거를 먼저 풀고 고2 거를 풀었는데 패턴이 뭔가 요즘 인수분해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구나, 인수분해가 더럽게 나오는 것들을 좀 처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기 싫었지만 얘를 이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a 제곱 플러스 2a-1로 바꿨어요 문제를. 요거까지는 그래도 인수분해를 할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 바꿔줘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a는 3분의 1이 나오고요,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일단 a라는 것 자체가 r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이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이걸 채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r제곱이 3분의 1인 걸 나오게 되고 문제에서 맨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걸 놓고 쓴 걸 하나도 안 썼죠. 그렇기 때문에 A3는 AR 제곱을 쓰고 요거 값이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A1 값은 18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죠. 얘가 6이었으니까. 맞죠? 네. 그래서 18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 문제도 좀 괜찮았던 문제였어요. 제가 좀 풀기 싫어서 안 풀었었다가 다시 넘어갔다 온 거긴 하지만 그래서 요 AR제곱이 6이라는 걸 이용해서 R제곱이 3분의 1이니까 넘어가서 18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았다. 만약에 R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졌겠지만 이걸 묶어서 풀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고1 수학에서 나오는 이 인수분해 굉장히 슬픕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인수분해를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마스터를 해야 돼요. 얘는 안 되면 진짜 강제로 나누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조립제법이 안 되더라도. 자, 그래서 12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2번도 문제는 재밌게 잘 낸 것 같아요. 이번에 고인 모의고사가 전부 다 뭔가 딱딱딱 알맞게 떨어지게 줘서 문제 푸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 친구도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어요. 저도 못했는데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뭐부터 했냐, 당연하지만 미분부터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분을 먼저 때렸어요. 이렇게 곱셈 미분으로 한번 부셔줍니다. 이렇게 x 이렇게 부셔놓고 보니까 0 넣고 이 넣어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넣게 됩니다. 그냥 G'2는 4 빼기 2 그거니까 2F2고 여기는 4 빼기 4니까 0 돼서 날라갔구나. 하나 넣고 이거 하나 나왔네? 이렇게 하나 넣고 그 다음에 G'0는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F0 여기도 0 넣었으니까 0 돼서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나왔네? 딱 했더니 요 형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더하라는 거구나 해서 G'2 플러스 G'0를 했더니 이게 16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근데 이게 2배 곱하기 F2 빼기 F0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2배 한 게 이거기 때문에 8이라고 얻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좀 재밌었던 게 얘는 0 주고 얘는 2를 줬는데 얘는 2 주고 0을 줬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거꾸로 준 거죠. 그래서 문제 의도를 곱셈 미분을 먼저 때려보고 나서 의도를 파악하게 됐다라는 거죠. 저도 문제를 보자마자 막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다 하고 그냥 막 바바박 하고 푸는 스타일이 아니고 한번 이걸 해볼까 해서 넣어보고 푸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는 갑자기 뜬금없이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졌죠. 이거를 시그마 AK 이거 자체를 그냥 알파로 놓고 풀어도 되니까 요거는 3알파 더하기 10이 40이란 거죠. 그래서 3알파는 30이 됐고요. 그러면은 알파는 10 덩어리라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n이라고 줬기 때문에 bk 요거는 뭐라 쓸 수 있냐면은 베타는 n 빼기 알파기 때문에 n 했을 때 k는 1부터 시그마 10부터 n은 55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1부터 10까지 더한 거 55죠. 1부터 10의 합은 55, 뭐 1부터 100의 합은 5050,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알파 그냥 10 넣고 빼주면은 답이 45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보자마자 이게 왜 이쪽 번호대에 있지? 이런 느낌이 들었던 문제고요. 자, 그리고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보면은 처음에 문제를 한번 읽다가 여기서도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고3 10월 모의고사 중에 왼쪽 밑에 있었던 한 17번? 아니 17번이 아니고 7번인가? 이 정도 되는 번호의 문제에 4점짜리 중에 요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 얘는 그나마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웠어요. 그래서 풀면서 이것도 비슷한 아이디어고 요즘 계속 나온다. 수능 때는 안 나왔어요. 수능 때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수능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면 올해 나올 수 있죠. 올해 작년에 안 나왔고 재작년에 안 나왔을 것 같으니까 올해 이제 2025학년도 수능 때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를 심화해서 내면은 못 푸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문제도 처음에 접근하는 걸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그냥 문제 읽어요. 그냥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읽어보면은 띠리릭 주고 n제곱근이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n제곱근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가둬놓으면 돼요. 이렇게 가둬놓고 실수인 것의 개수가 fn이라고 했대요. 그러면은 딱 보니까
다행히도 뭘 유도하는 게 아니고 2, 3, 4를 그냥 때려 박아라. 그냥 넣는 거죠. n 2부터 줬으니까 2, 3, 4 넣어라 한 건데 하나 넣어볼게요. 2부터 넣으면은 n-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을 넣었으면은 n-6이 될 거고 4를 넣었으면은 n-8이 됩니다. 이렇게 넣고 보니까 3개가 나온대요. 합이. 이게 3개가 나온다는 거의 의미가 만약에 여기서 근이 1개 나오고 여기서도 1개가 나오고 여기서도 1개가 나오면은 3개가 만족하죠. 만족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이 짝수근의 개수가 1개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갑자기 품게 돼요. 이거 1개가 나올 수가 없는데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예시로 한 번씩 넣어봅니다. 루트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했다고 해도 이거 허수네요. 잠시만요. 허수 말고 플러스 4라고 했어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로 2개가 나오는데 얘는 무조건 짝수계가 나와야 돼요. 0은 짝수계가 아니면 2개 아니면 0개 이렇게 실근이 나와야 됩니다. 허근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뭐 허근은 상관없이 문제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무시를 합니다. 일단 허근은. 그러면은 얘가 순서대로 가려면은 무조건 이 친구가 2개가 나와야 되고 얘가 1개 나오고 얘는 0개 나오는 꼴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거 부등식으로 세워서 풀어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n-4 여기서 나온 애가 실근이 2개 나오려면 0보다 크면 되죠.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허근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얘를 허근으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n-8이 0보다 작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요거 2개 부등식을 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부터 m8 여기 놓으면은 m은 5, 6, 7이 가능하죠. 그래서 합은 18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대입부터 해봐라. 대입부터 하고 차근차근 풀어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면은 얘는 딱히 크게 뭐 문제가 이 친구도 이제 그 계산 노가다 노력의 문제죠. 얘도 일단 대입을 하면서 체크를 했어요. 저도 대입을 하면서 체크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수열 문제 나오면은 나름 개차 수열 같은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개차 수열 이 친구 막 악마 영역이죠. 이거 저도 막 틀리고 했었는데 개차 수열이 박살나서 없어졌기 때문에 엔간하면 대입해서 하나씩 계산해 보면은 무조건 풀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접근을 어떻게 하냐? 자연수 n이라고 했으면은 n은 1을 넣어봐요. 이게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스킬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를 연습만 해놓으면은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훨씬. 막 생각해서 그래프로 해석하고 막 2차 함수 수열 나열해가지고 쭉쭉 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를 못 떠올리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n은 1을 때려 박습니다. 그러면 n을 1을 넣어보면은 a1 플러스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은 2를 넣어볼게요. n은 2를 넣으면 a2 더하기 s2는 k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2 플러스 a1 플러스 a2죠. s2라는 게 문제를 이렇게 써볼게요. a2 플러스 a1은 k. 뭔가 더해졌는데 실제 더한 걸 보니까 일정했죠. 일정. 이 k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갑자기 S6이 나오네. S6까지 넣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n은 6을 넣어보게 됩니다. 그럼 A6 더하기 A1 플러스 점점점점점 플러스 A6까지 했던 게 일정하겠죠. 얘도 K로. 그런데 요 값이 189라고 문제에서 줘버렸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어차피 대입해서 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요 K에 나온 것들을 활용을 일정한 것들을 활용해야겠다 싶어서 A1은 2분의 K라고 그냥 문제에서 써버릴 수가 있겠죠.
A1은 2분의 K를 쓰고 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2A2 플러스 2분의 K는 K가 되겠죠. 그러면은 2A2는 2분의 K가 될 거고 A2는 4분의 K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요거까지 해석을 했다고 치면은 한 1분도 안 걸려야 돼요. 여기까지가 1분도 안 걸린다 치면은 이렇게 보면은 뭔가 공비가 2분의 1은 등비수열의 냄새가 딱 나죠. 그래서 이거는 등비수열이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189라는 이 친구를 뽑아올 건데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점점 플러스 A6 했던 게 189라는 거고 A1은 문제에서 아까 구했죠? 2분의 K 그 다음에 2는 4분의 K가 될 거고 그 다음은 8분의 K가 될 거고 16분의 K 32분의 K 64분의 K는 189 이렇게 될 겁니다. 실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건 계산해야 됩니다. 그냥 쭉 통분해가지고 싸그리 싹싹 모아서 계산해주면은 혹시 이거 뭐 그냥 다른 잡스키를 안 쓰고 그냥 순수하게 통분을 할게요. 더하기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이거 2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K를 쓰겠습니다. 뭐 이런 계산은 보자마자 사실 답이 이게 63이라는 게 보이면은 좋고 안 보이면은 연습을 해야 돼요. 요 정도 계산 정도는 좀 눈으로 쫓아내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계산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이 정도 친구는. 자, 그럼 왜 63이 나왔냐 볼게요. 결국에 좌변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189래요. 그러면은 마침 189라는 거는 딱 나눠지죠. 그래서 K는 3 곱하기 64라는 결론이 돼서 19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K죠. 그래서 192 구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1부터 32까지 빨리 더해서 63이 되냐 이걸 알아야 돼요. 1부터 64까지 빨리 더해서 127이 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면서 빨리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하면 됩니다. 얘도 노력의 영역이었다. 자, 그리고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은 도대체 어떤 놈에서 어떻게 꺾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얘가 튕겨져서 올라간 절대값 함수인지 아니면은 얘가 원래 함수인데 얘가 이렇게 튕겨져서 이렇게 올라간 함수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파악하냐? 이거 이제 저희가 뭐로 배우죠? 유리함수 배우죠. 유리함수. 유리함수 이제 수학 하에서 나왔는데 이 친구를 복습을 잘못했으면은 이걸 보면서 뭔가 로그 함수 떠올려 버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로그인가 하고 약간 무지성으로 로그 함수 그렸다가 뭔가 이상한데 하고 여기 0, 막 1,0 찍었다가 빠꾸 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로그 함수 아닙니다. 이거 로그 함수 아니기 때문에 유리함수적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유리함수적 해석으로.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유리함수적 해석이 뭔 소리냐? 여기 봅시다. 이 점근선이 뭐예요? 이거 점근선. y는 3이 되겠죠, 이쪽에서. y는 3. 즉 원래 함수가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가 탄생한 건데 요거를 봤을 때 x분의 2 빼기 3을 절대값을 씌운 거를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3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다. 요것만 해석했으면 문제는 이제 쉬워지는 거고 얘를 x분의 2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와버렸으면 이제 지옥이 펼쳐집니다. 왜냐? 요거 애초에 모양이 이 형태에서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왔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튕겨져서 올라갔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서 여기다 이제 플러스 3을 써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 근데 뭐 유리함수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이렇게 선택하나 이렇게 선택하나 사실 큰 차이는 없겠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어쨌거나 문제를 다시 보면은 여기 t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거리죠, 요 거리. 여기 뭐 3보다는 작다는 거의 의미가 요겁니다. 점근선보다는 갈 수가 없으니까 요렇게 이제 t가 계속 나올 건데 요 거리를 우리가 이제 ft라고 할 거래요.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보면은 어쨌거나 이게 유리함수라는 걸 파악을 했으니까 로그 함수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수원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수투 문제예요. 그래서 볼게요. ft라고 하면은 여기랑 여기를 이제 그냥 알파 베타 놓습니다. 알파 베타 설정을 딱 때려놓고 대입을 해야겠죠. 이제 대입을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이쪽 부분은 x가 x분의 2가 3-t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 다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잠깐 이 영상을 잠깐 멈췄다고 하는데 잠깐 한 20초 정도 날리시면 됩니다. 다시 보면은 여기 부분이 일단은 x분의 2 빼기 3 구간인데, 오케이? 자, 여기서 t라는 거는 그냥 만나요. 그러면은 x분의 2는 t 플러스 3이 되겠죠. x분의 2가 t 플러스 3이 됐으니까 뒤집어서 양변을 일단 2로 나눠주면은 x는 t 플러스 3분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얻어냈는데 얘랑 그 다음에 요 밑에서 만나는 친구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었던 친구, 즉 이 구간을 플러스 구간으로 그냥 뽑아서 오고 요 구간을 마이너스 x2 플러스 3 구간으로 뽑아서 봤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3은 t인 거는 넘어가면은 3 마이너스 t는 x분의 2, 즉 바꿔서 말하면은 x는 3 마이너스 t분의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베타가 될 거고 요 구간이 알파가 될 건데, 요 구간이 알파, 요 구간이 베타. 그래서 x 값의 길이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ft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계산을 해볼게요. 리미트 몇이었죠? 0으로 가네.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t분의 ft 0 플러스로 가는 거. 오케이. ft의 길이는 t 플러스 3을 얘가 작으니까 얘를 빼야 돼요. 그래서 3 마이너스 t분의 2 빼기 3 플러스 t분의 2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요거 t까지 넣고 통분해서 계산해도 되고 로피탈 써서 계산해도 되고, 근데 저는 정통식으로 통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t, 3 플러스 t, 그 다음에 6 플러스 2t 빼기 6 플러스 2t 짠짠 날라가고 따단 하면은 t분의 9 마이너스 t제곱 분의 4t가 되겠고, 날라가고 0으로 날리면 9분의 4. 그래서 얘도 답이 9분의 4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까 약간 잠깐 버벅였지만 다시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FT가 나오는 이 과정에서 요 라인이 원래 뭐였냐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원래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던 함수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생겼던 함수였는지를 파악하라는 게 그겁니다. 잘 보세요. 요게 x분의 2가 양수꼴이죠. 양수꼴이니까 원래 함수는 이거였어요. 원래 함수가 이거였기 때문에 이 친구에는 x분의 2 빼기 3t 이거를 적용을 시켜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강제로 뒤집혀서 올라간 함수이기 때문에 얘에다가는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3는 t 요거를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하고 싶었던 그 약간 지옥행이 펼쳐진다는 게 요거의 의미였는데, 지금 이제 새벽 거의 4시가 다 돼가는데 시간이 점점 맛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를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길 바라며, 언젠가 어차피 제가 다시 볼 때 모니터링 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x분의 2는 t 플러스 3 이렇게 나온 거고, 얘는 3-t는 x분의 2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계산 꼴 나오는 거가 꽤나 까다로운 계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연습으로 하면 됩니다. 자, 아마 17번, 18번? 18번까지 해보죠. 일단 17번은 굉장히 간단하지 않아요. 계산 노가다 문제고, 이것도 센에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센에 나오는 그런 패턴. 평범한 패턴이에요, 사실. 그래서 얘를 K로 이제 비례식 전용이죠. 이걸 놓고 이렇게 할 건데, 여기 보면은 로그 A의 B는 마이너스 4분의 K라고 놓을 수 있고, 로그 B분의 C는 54분의 K죠. 54분의 K. 그 다음에 로그 CA는 그냥 K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일정한 패턴으로 푸는 문제죠. 자, 보면은 B 곱하기 C가 300 이하. 이게 300 이하. 그럼 B랑 C가 있는 게 이 친구밖에 없어요. 이 친구. 그리고 여기도 B가 있긴 하고 얘도 C가 있긴 한데, 각각 뭘로 계산을 하면 좋을까라는 걸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일단은 재밌는 게 로그 AB랑 그 다음에 로그 BC랑 그 다음에 로그 CA랑 곱하면 1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B 없어지고 C 없어져서 결국에 로그 A의 A가 돼서 1이 됩니다. 지금 이거 1, 2, 3 있으면은 다 곱한 거예요. 다 곱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 뭔가 요 꼴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써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k 곱하기 54분의 k 곱하기 k는 1 이렇게 된 거죠. 즉 마이너스 곱하기 4면은 216이네. 216분의 k 세제곱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1 이렇게 됐으니까 k 세제곱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k 세제곱은 마이너스 216이라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강제로 k를 먼저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6을 얻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저도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B 곱하기 C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하기 전에 로그의 정의를 떠올려서 여기에다 각각 넣어보는 거죠. 로그 B의 C는 마이너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죠. 9분의 1.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B는 위에서 2분의 3이 됩니다. 2분의 3. 그 다음에 로그 A분의 C는 몇이었죠? 그냥 K였죠?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B의 마이너스 9분의 1 제곱이 C라는 소린데, 여기서 보면은 A의 마이너스 6 제곱은 C네. 그러면은 A의 2분의 3 제곱은 B네. 요거까지 놓고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계산이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잠깐만요. 뭐지? 이거 C의 A인데 제가 거꾸로 썼네요. 잠깐 바꾸겠습니다. 여기가 C의 A예요. 잘못 썼네요. 여기서 보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C의 마이너스 6은 A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에 B 곱하기 C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B 곱하기 C를 만들 때 A가 공통인 거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B는 A의 2분의 3으로 쓸 수 있을 거고, C는 마이너스
6분의 1을 제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b 곱하기 c는 a의 2분의 3 빼기 6분의 1로 들어갈 수 있고, 얘는 몇이냐면은 6분의 9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8, 즉 3분의 4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 이하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준 거예요, 문제에서. 300 이하가 되게끔 해라. 그러면 이거는 뭐 어디다 씁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딱히 필요가 없네요. 자, 얘를 봅시다. 그러면은 4제곱근에다가 a가 세제곱한 게 300 이하 자연수예요. 그러면은 a는 뭐가 될 수 있어요? 1 될 수 있나요? 1? 1 그냥 되죠. 2도 무조건 됩니다. 3도 그냥 돼요. 4도 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되겠죠? 네. 5도 되겠죠? 6도 되겠죠? 쭈쭈쭈쭉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 값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디서 걸리냐면은 이 4제곱근에서 걸리는 거예요. 4제곱근을 만족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아, 잠시 맛이 갔는데요. 잠깐만요. 이 4제곱근이 아니고 세제곱근 루트 a 4제곱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a가 1일 때 성립하죠. 성립합니다. a가 1일 때. 그렇고 그 다음에 a가 8 됐을 때 8 됐을 때 세제곱근으로 뻗겨낼 수 있죠. 자연수로 뻗겨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고요. a가 27일 때 뻗겨낼 수 있는지 봅시다. 27에 4제곱의 세제곱근이니까 결국에는 27의 3분의 4로 벗겼다고 치면은 얘를 3의 세제곱의 3분의 4로 벗기면은 결국에 80일이 되니까 이것도 300 이하의 자연수가 성립을 하겠죠. 이 친구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일단 27까지는 안전빵으로 벗겨냈고 그 다음에 세제곱수 64를 한번 해볼게요. 64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뭔가 되는 걸 알고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a의 3분의 4니까 이게 64의 3분의 4라는 거는 4의 세제곱의 3분의 4겠죠. 벗겨내면은 4의 4제곱 즉 256입니다. 300 이하 되겠죠. 요거 한 칸만 더 넘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5로 했을 때 5의 3분의 4 해가지고 5의 4제곱은 625니까 300을 넘어갔죠. 그래서 탈락. 그러니까 되는 거는 64까지다. 요거까지만 확인해도 답이 1 더하기 8 더하기 27 더하기 64 그러면은 9 더하기 36 더하기 64 하면은 99가 나오겠죠? 네, 99가 나옵니다. 1 빼야 돼요. 1 빼고 8, 27, 64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99가 나옵니다. 왜 1 뺐냐면요. 여기 문제에서 좋습니다. 로그 진수 조건 맞춰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을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끝났는데 17번까지 하는데 지금 거의 58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나머지 영상은 좀 끊어서 후속편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